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에렌입니다. 자, 삶의 스토리 20번째는 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조금은 따뜻한 키워드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본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혼자 살아본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자유롭다,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헌의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하고 함께 사는 삶은 야, 아파, 상처도 있어, 때에 따라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그래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문헌의 기록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myself generation이라고 해서 나 혼자 사는 삶을 많이 선택하는데 한 번쯤 나의 삶에 주어가 나는이 아닌 너는이 되어보는 경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와 사랑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삶에 필요한 심리적 속성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속성은 아무래도 우정과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사랑을 좀 논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와 나의 삶을 공유해보는 경험, 이를 어려운 말로 공유정체감이라고 합니다. 공유정체감은 결국에 사랑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자, 사랑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연애라고 하는 감정도 존재합니다. 연애와 사랑은 같은 것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사랑을 같은 감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연애는 도파민의 시간입니다. 사랑은 세로토닌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연애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을 해 나가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놀라움도 있고 그래서 늘 새로운 이벤트가 있으면 좋고 이런 감정들이 바로 연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로토닌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시간은 모름이 아니라 알미입니다. 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랑의 감정 상태가 들어갈 때는 소소하지만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연애의 감정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사랑의 감정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좀 던져보면 저는 연애의 감정 상태에서는 결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 상태일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연애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호기심, 새로움 이런 것들은 다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연애의 감정 상태가 지루해질 때 상대방을 만나면서 또 다른 매력들을 내가 자꾸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10년부터 30년, 40년, 50년, 20년, 30년, 40년 서로 간에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들 네 거 틀렸어 라고 하는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다름에 대한 존중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난 이후에 가지게 되는 감정 상태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애에서 없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 발견은 순수하게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결국에
연애가 사랑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이 일방적인 양보인 것 같고 일방적인 희생인 것 같고 좀 뭔가 억울한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으면 결국에 상대방도 나의 노력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특히 오래된 연인일수록 마음은 아프겠지만 결혼으로 연결이 되지 않도록은 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의 노력이 사랑으로 이관되어서 넘어올 때 이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혼을 해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의 감정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 상태에서 결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숙한 사랑은 그럼 뭘까? 뭐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일까? 라고 했을 때 스턴버그는 사랑을 좀 설명한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한 사랑학 박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좀 2% 부족한 사랑을 해도 30대 이후부터는 성숙한 사랑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숙한 사랑은 몸으로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 머리로도 해야 됩니다. 자,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친밀감이라고 표현하고 몸으로 하는 사랑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머리로 하는 사랑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좀 돌아보면 결혼해서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은 성숙한 사랑을 다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갖추고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머리를 갖추고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랜 우정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열정은 좀 약해지지만 편안하고 친구 사이로 나누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낭만적인 사랑이 우애적인 사랑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빠진 사랑은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사랑으로 머리와 몸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측면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사랑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되는 것이고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명 얼빠진 사랑을 우리가 헐리우드식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연예인들이 영화 배우들이 하는 사랑들이 일반적으로 얼빠진 사랑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각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사랑도 있습니다. 친밀감만 가지고 있는 사랑, 즉 좋아하는 거, 즉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좀 따뜻함의 느낌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정만 갖추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도취적 사랑, 몸과 육체적으로만 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헌신만 갖추고 있는 사랑은 즉 머리로만 하는 사랑을 공허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 요소가 없는 사랑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이제 무사랑 그리고 가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세 가지 요소
각각 하나씩 이루어진 사랑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랑이 있는데, 10대, 20대 때는 한 요인,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결국에 결혼으로 이어져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랑 언제쯤 결혼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습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에서 그 조건들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바뀌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변화가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는 요인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런데 조건과 맞추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결혼을 유지할 요인을 찾기보다는 결혼을 해체할 요인을 자꾸 찾아내게 됩니다. 자꾸 해체 요인을 찾게 되면 당연히 결혼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자꾸 찾아내는 그러한 삶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결혼할까는 당연히 이제 연애가 아닌 사랑일 때 결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의 시기에 결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내가 2세 계획을 많이 하고 싶다면 결혼을 너무 많이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루니까 좀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마음으로, 머리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에렌이었습니다.